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엔 마야 강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영화 제작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는 닉네임 소곰이라고 합니다.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제작이 처음이다 보니 많이 어색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파일럿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 실전적인 예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 첫 번째 내용으로 간단하게 이제 유리창을 부시는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이제 장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마야의 그 외부 플러그인 중에 하나인 DMM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모양과 움직임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부수적인 것들을 하는 것들을 또 다음 장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새 창을 주시고요. 그리고 창문을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놨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간단한 이미지를 가지고 랩핑도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요. 네, 한번 깨뜨리려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깨뜨릴 건지 우선 구상을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창문 어떤 힘에 의해서 깨지는 효과를 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런 방법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마야에는 뭐 기본적으로 깨뜨리고 부실 때 사용하고 하는 쉘터라고도 하는 것도 있고요. 외부 플러그인 중에 다른 플러그인 등도 많은데 DMM이라고 하는 걸 이번엔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DMM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외부 플러그인이라서 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뭐 DMM, 마야 2012, 2013 DMM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와서요.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매니저에서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 된 거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할 때 주의하실 점은 우선 DMM의 조건 중에 두께가 있는 오브젝트여야 됩니다. 그래야 적용이 가능하니까 두께가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뭐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간단하고 깔끔한 데이터로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DMM 기본적인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필요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과 그다음에 예제로 넘어가려고 하니까요. 기본적인 오브젝트, DMM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메뉴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오브젝트를 자르고 DMM으로 적용을 시켜주는 메뉴인 이 메뉴 Create DMM from Polymesh with AutoCage라고 하는 이 메뉴를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를 잘라줄 겁니다. 옵션을 보게 되면 DMM Assess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 메뉴가 이제 존재하는데요. 옵션을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오토케이지라고 하는 거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스케일 그래프과 그 다음에 탄젠트 페이스 카운트라고 하는 두 가지 항목이 존재하고요. 이 조각이나 개수에 관련된 메뉴는 탄젠트 페이스 카운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개수를 많이 자를 것입니다.
어떻게 자를 것이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DMM 기본 설정에서 개수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요. 개수 제한이 만약에 특정 개수 이상이 되게 되면 따로 구매를 하셔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매를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하셔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탄젠트 페이스 카운트를 2000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값으로 적용을 하고 이 면들을 쪼개게 되면 쪼개는 집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DMM 리미트가 걸려서 따로 구입을 하라고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매 없이 우선 작용을 하기 위해서 한 1000개 정도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여기 위에 스케일 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까 전에 만들어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자르기 위한 다른 오브젝트 하나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오브젝트의 생성 조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떤 간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거요. 그런 거에 관련된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DMM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이 DMM 오브젝트를 어떻게 이제 창문으로 이제 변환시키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큐브 DMM 오브젝트를 생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키워주고요. 그리드는 좀 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DMM 큐브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위에 아까 전에 모델링한 창문 모델링에 DMM 오브젝트 적용하는 두 개 오브젝트가 생성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요, 두 개 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하지만 원하는 건 이 아래 거는 멈춰서 있는 패시브 오브젝트로 바뀌어지는 걸 지금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메뉴상에서는 이렇게 Select Connected DMM Material Load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 DMM Asset Manager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Asset Manager를 클릭해 보게 되면 DMM 오브젝트 패시브로 바꿔주는 DMM 패시브라고 하는 항목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는 가만히 있는 충돌 오브젝트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창문 모델링 오브젝트는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고요. 밑에 있는 오브젝트는 가만히 있는 충돌 오브젝트가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것도 지금 화면상에 좀 예쁘지 않으니까요. 마찬가지로 Asset Manager라는 거에서 Visible이라고 하는 드리븐 여기는 탭 메시라고 되어 있는 걸 체크를 Visible을 체크하게 되면 화면상에서 사라지게 되니까요. 거기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움직임을 주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속성이 제대로 적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깨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트리는 걸 적용을 시키겠는데요. 지금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깨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MM 메터리얼에 보게 되면 Assign New DMM Material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DMM 오브젝트의 속성을 바꿔주는 기본적인 세팅 속성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유리에 관련된 거니까 Safety Glass라고 하는 걸 적용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이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오브젝트의 속성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플레이를 했을 때 아까와는 조금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깨지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특정 얼마만큼의 힘이라든가 얼마만큼의 강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오브젝트 부딪혔을 때 그 힘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서 깨뜨리거나 하게 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창문이 기본적으로 고정이 돼 있어야 되니까 깨뜨릴 수 있는 어떤 힘을 받으면 깨뜨릴 수 있는 설정으로 우선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얘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고정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시키는 메뉴는 여기 있습니다. Add New Patch Bit To Select DMM Object라고 하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란 박스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얘가 고정을 시키는 오브젝트가 돼서요. 이런 식으로 창틀 위치에다가 얘를 배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창틀 위치에다가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GP라는 걸 이용해서 반복적인 메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틀을 부분에 이 오브젝트를 놔두게 되면 플레이를 했을 때 아까와 같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유 없이 깨지지도 않습니다. 뭐 어떤 힘을 받아야지만 그 힘에 걸맞게 깨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창에 붙어있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서 이제 깰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깰 수 있느냐? 뭐 간단하게 이거 돌을 던졌다. 그러면 그 돌에 맞고 얘가 깨뜨리고 싶다.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오브젝트, 이 스피어 DMM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주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주는 방법은 우선 얘를 패시브 오브젝트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DMM 패시브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주고요.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점에 세키, 그리고 이렇게. 뭐 지금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움직이게 돼서 그리고 깨지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힘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다. 또 여기 옆에 있는 박스들이 이 창을 어찌됐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태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고정되어 있는 창문에 어떤 힘을 받았을 때 깨트리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으면 요거를 이제 하나 캐시로 이제 저장을 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캐시를 저장하는 방법은 DMM 실에 enable DMM 캐시라는 항목을 체크해주게 되면 플레이를 했을 때 캐시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전에 잠깐 테스트를 한 것 때문에 캐시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게 읽혀지는데 이거를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여기다가 01 저장을 하고 새로 열어주고요. 다시 캐시를 이네이블 시켜주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 심에 맞게끔 다시 캐시가 걸리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아니라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창문을 깨뜨리는 장면을 만들어낸 건데 물론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뭐 이 오브젝트에 뭐 부스러기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움직임이라든가
여러가지 움직임 정어들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플레이 블라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플레이 블라스트를 읽어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의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다음 장에서는 다른 클로즈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적용을 하는 방법, 좀 더 디테일하게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옵션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래 나가는 메일 주소로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